오늘 이 시대는 새로운 문명 시대, 신문명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소개할 때도 신문명 정책연구원 대표라고 소개됐습니다. 즉 새로운 문명 시대가 도래하고 있는데 화성 시민 여러분, 이 새로운 문명은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세상을 여는 그런 변화가 될 것입니다. 즉 지금까지는 빈곤과 질병과 갈등이 일상화하기가 참 쉬운 시대였는데 이제야말로 이 과학기술의 혁명적 발달로 말미암아서 물질적인 풍요, 정치적 자유, 사회적 평화가 보장된 가운데 모든 사람이 자기가 하는 일에서 보람과 기쁨을 누리는 자아실현 시대가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임명배 위원장이 한국 정치의 새로운 주인이 되어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러한 문명사적인 대변환에 맞는 새로운 국가 운영 방안을 강구함으로써 국민 모두가 자기가 하는 일에서 자아 실현에 보람과 기쁨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이 거대한 변화 중에 가장 핵심적인 변화는 앞서 말씀드린 이런 정책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로 젊고 활기찬 새로운 사람이 우리 정치의 새로운 주인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점에서 우리 화성 시민 여러분들은 참 멋진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순간에 와 있다고 봐서 굉장히 부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여러분의 그러한 선택이 꼭 한국 정치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게 되기를 거듭 바랍니다. 예. 자, 임명배 교수님, 아까도 비슷한 얘기를 했고, 인사말에도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박정희 시대 때는 제철, 또 반도체도 만들었고, 그리고, 자동차 산업도 만들었고, 그런 걸 얘기하면서, 지난 시대에 대한 향수를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4차 산업혁명 시대, AI 시대인데, 너무 우파의 어떤 변화를 얘기하면서 과거 지향적인 과거에 매몰되어 있는 그런 생각이 좀 젖어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본인은 어떻게 미래지향적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우파가. 네, 우리가 처한 환경들은 그 시대마다 달라질 수밖에 없죠. 네, 그런데 그 당시에 그것에 이제 그것을 좀 높게 평가하는 이유는 선제적이고 선도적이었다는 겁니다. 뭐냐면 국가의 지도자는 미래를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미래를 바라보고 30년 후에 국가 발전상을 비전을 가지고 국민들을 설득해서 함께 나가면서 그 일들을 이루어내는 이런 비전이 있어야 되는데요. 그때 그런 것들을 저는 높게 생각하는 것이고 지금은 우리가 경제 환경이라든가 산업 환경이 다 바뀌었습니다. 또 이 시대에 또 그런 자세로 정치적인 자세, 진보적인 자세죠. 그런 자세의 정치 지도자가 필요하다. 그런 자세를 갖추기 위해서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능력이 있는 것은 우리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우파일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좌파는 제가 달리는 자동차에 비교해 보면 이거 뭐 극단적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상징적으로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동차를 우파가 열심히 만들었어요. 기술 개발하고 공부해서. 그랬더니 좌파가 여자친구 데리고 와서 차를 타고 다녀요. 그러면 중간에 가서 차도 닦고 기름도 넣어주고 정비도 해야 되는데 그런 데 관심이 없어요. 즐기는 데 관심이 없어요. 계속 달려요. 차가 기름이 떨어져서 앵꼬가 나서 망가집니다. 그 옆에 있는 다른 차를 찾습니다. 걔네들은. 우파는 그러지 않습니다. 차를 만드는 사람이 우파예요. 건설하고 창조하고 만들어내는 게 한국 사회에서의 우파였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태도, 자세가 우리는 필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박정희 대통령도 얘기했고 앞으로의 우파는 그런 태도를 견지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장표 선생님 아까 말씀하실 때 사람의 변화가 거대한 변화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좌파, 우파 얘기하지만
진보 진영이 어쨌든 사회적 이슈와 어젠다를 선점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파라고 하는 보수 진영이라고 하는 쪽에서 평등 논리를 넘어서는 어떤 그 이념적 어젠다를 만드는데 성공했냐, 이거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할 때는 여전히 회의적입니다. 여전히 중요한 사회적 이슈는 진보 진영에서 선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다음 세기 담대한 변화를 위해서 우파 진영이 선점해야 될 논리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오늘 우리 임명배 위원장도 이 자유한국당을 우파로 지칭하면서 또 이 문재인 정권을 좌파로 지칭하면서 이 좌파가 나라를 망치고 있으니까 이번에 우파가 승리해서 이 나라를 바로 잡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저도 아까 그 앉아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임명배 위원장까지 좌파와 우파를 굉장히 강조하나 하는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근데 사실은요, 이 지금 좌파 우파 따질 때가 전혀 아닙니다. 이게 정말 이 좌파 우파 따질 일이 아닌데, 이 문재인 정권이 원체 정말로 시대착오적인 좌파의 논리에 빠져서 이 나라를 망치고 있으니까 이것은 비판, 말하면 공격하는 차원에서 이 좌파 우파를 말하지 않을 수 없는 시대 상황에 저는 처해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임 위원장 그렇죠? 정확한 말씀이십니다. 그렇습니다. 또 이러다가 보니까 또 특히 우파 유튜브에서 그런 말을 많이 하는데, 이 자유우파 지금 자유가 중요하다 이런 말씀도 많이 하는데, 자유는 정말 영원한 우리의 이상입니다. 자유는. 그러나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이 자유를 너무 강조하는 것은, 그는 적어도 학문적으로는 너무 강조할 일이 좀은 아닙니다. 아니지만 이것 또한 문재인 정권이 말하자면 자유시장경제의 그 원리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면서 모든 것을 다 국가가 다 하겠다는 식으로 나가니까 또 이게 어쩔 수 없이 또 자유를 또 강조하게 된 저는 그런 현상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는 구시대적인 그런 어떤 이 진보 개념, 그게 뭐냐, 평등입니다. 구시대의 말하자면 보수 개념이 뭐냐, 자유입니다. 자유. 근데 이렇게 이제 나누어야 될 때가 지났습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너무 어떤 이념적인 그런 분류에 따라서 이 정책을 강구하거나 특히 국민을 분류하는 일을 정말로 저는 없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이번 선거에서도 자유한국당은 좌파 대 우파의 대결로 말하면 삼을 것이 아니라 이 문재인 세력 대 반문재인 세력으로 저는 이 구도화하는 것이 저는 박수 치는 문제예요. 네, 그렇습니다. 정말 이 한줌도 안 되는 저는 이 문재인 좌파 세력을 척결하기 위해서는 우파만 따질 것이 아니라 반문재인 세력이 저는 총결집해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요즘 여러분 검찰 문제와 관련해서 이 정권이 하는 짓거리들 보고 계시죠? 네. 이거는요, 이게 무슨 뭐 좌고 우입니까 이게 좌파가 본래 자기를 수사하는 검찰을 제주도로 유배 보내는 사람이 그게 좌파입니까? 이는 좌파도 우파도 아니고 잘못된 놈들 아닙니까? 이 잘못된 놈들. 이 잘못된 놈, 좌파라서가 아니라, 좌파도 아니지만 좌파라서가 아니라 이 잘못된 놈들을 쫓아내야 되겠죠? 저는 그런 관점에서 보고 싶습니다. 예. 자, 끝으로 임명배 교수님께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여쭤보고 의견을 여기 계신 분들한테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는데, 책의 5장 보면은 공정성과 조국 사태, 5장에 공정성과 조국 사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인이 생각하는 공정성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이명박 대통령 때도 공정한 사회 이런 얘기가 많이 있었고, 문재인 대통령도 공정한 사회를 만들겠다, 이런 공정이라는 이슈와 어제다는 굉장히 어느 시대나 어느 대통령 때나
중요하게 강조되는 거. 본인이 생각하는 공정성 무엇이라고 생각해요? 조국을 보면서 우리가 공정을 다시 생각하게 되는데요. 공정은 절차적 공정, 결과적 공정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는데 한국 사회에서는 절차적 공정이 지금 많이 무시되고 있는 것 같아요. 특권 세력에 의해서. 그래서 우리는 절차적 공정 이런 것들에 대한 새로운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왜 반면교사하면서 아까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좌우 검찰 그렇게 하는 거에 좌우가 어디 있냐. 저는 독재에도 좌우가 없다고 봐요. 좌라고 독재하고 우라고 독재하고 좌라고 독재 안 한다 이런 게 아니라 마찬가지로 공정의 하드는 좌우를 떠나서 우리 사회를 한 사회를 함께 호흡하는 사람들은 함께 그 가치를 항상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모든 사람의 관심과 노력으로 달성할 수 있는 것이지 그 사는 사람마다 다를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저는 이런 생각이 있어요. 어쨌든 불교 집안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평등 공양, 차등 고시. 그래서 좌파는 평등을 주장하고 우파는 자유를 주장한다고 하는데 이런 지혜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평등 공양은 먹는 거, 그러니까 기본적인 거. 그러니까 인간으로 살아가기 위한 기본적인 거는 평등해야 된다고 봅니다. 평등해도 봅니다. 그러나 차등 고시라는 건 어떤 대우를 해줄 때는 차등으로 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여건과 조건에 따라서 그 사람의 역량과 기여에 따라서 그것이 공정하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불교적 지혜인데 저는 그런 것들이 우리 사회에서 좀 돼야 되지 않냐. 모든 사람한테 똑같이 평등하게 줘야 된다 그래서 일 잘하고 그 사람 때문에 더 많이 벌 수 있는 이런 사람들한테도 똑같이 그럼 누가 일하겠습니까?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지혜롭게 사회적 적용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장기표 선생님께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좀 우리 민족에 관련된 큰 담론일 수도 있는데 사회의 원로시니까요. 우리나라가 미국이란 해양 세력과 중국이란 대륙 세력 사이에 굉장히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제는 현실적인 문제가 됐습니다. 남북 관계를 푸는 문제가 중국과 미국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측에서도 남북 관계 문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언급을 하고 있는데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 사이에서 우리가 어떻게 절충점을 찾아야 할지 이 변화를 담대하게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좀 어려운 질문인가요? 예. 그 질문은 참 질문이 좋네요. 본래요, 답하는 것보다 질문 잘하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본래 질문 잘하는 분이요, 답하는 사람보다 실력이 더 좋아요. 오늘 사회 보니까 아주 내가 앞으로 뭐 행사라면 저 양반을 좀 모셔다가 사회를 좀 보게 해야 되겠다. 아니, 저 양반이야말로요, 좌파 사회주의자 같아요. 사회주의자가 아니고 사회주의자. 아주 사회를 참 잘 보네요. 근데 방금 그 질문과 관련해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제가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요, 이 문재인 정권이 정말 저도 뭐 이유를 알만도 하지만 모를 정도로 북한 짝사랑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북한 짝사랑을 너무너무 하다가 보니까 이 딱 이 남녀하고 처녀 총각하고 똑같습니다. 이게. 좀 그 건달 같은 애가 계속 어떤 그런 경우가 내 말이 좀 잘못된. 하여튼 스토킹을 하면 다시 못 따라오게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막 싫은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 북한에 대해서요, 너무 짝사랑을 하다가 보니까 북한에 완전히 그냥 무시당하는 게 아니라 조롱당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요, 문재인 정권이 뭐 중재자, 뭐 촉진자로서 뭐 노력을 하겠다. 또 유엔에 가가지고는 또 지금 뭐 미사일을 13발이나 쏘았는데도 불구하고 북한은 단 한 건도 9.19 군사 합의를 위반한 일이 없다. 이렇게 자꾸 말을 해사니까 이따위 소리 듣기 싫어가지고 북한에서 뭐라고 말했느냐? 오지랖 넓게 돌아다니지 마라. 겁먹은 개가 더 요란하게 짖는다.
맞을 짓 하지 마라. 삶은 소대가리가 웃을 짓 그만하라. 이런 소리 들었지 않습니까 이게. 이런 소리 들으니까요 청와대에서 뭐라고 해명을 했느냐 하면 북한 정권과 북한 정부에서 쓰는 말하고 남한 정부하고 쓰는 말이 다르다는다. 이게 해명이 됩니까? 그러면 삶은 소대가리가 앙천대소 할 일이라는 말은 위대한 문재인 대통령 나는 당신을 너무너무 존경합니다. 그 말입니까 그게? 이러면서 소리가 많이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엊그저께 뭐 또 정회용인가 하는 사람은 도대체 미국은 왜 갔는지 모르지만 갔다 와가지고 뭐 트럼프 대통령의 뭐 저 생일인가 그 뭐 축하 인사를 전한다 그랬죠. 예? 아 요즘 같은 세상에 미국 대통령이 축하하려고 그러면 얼마인지 그 축하 전할 일이 있는데 뭐 자기가 건방지게 축하 전한다 그러셨습니까? 축하 뜻을. 그러니까 북한에서 뭐라 그랬죠? 그런 쓸데없는 짓 하지 말라고 오늘 아침 신문인가요? 그랬어요. 그 축하 뜻 전한다 그러니까 당신이 안전에도 얼마 우리는 이미 다 참 축하의 뜻을 다 받았다. 무슨 새삼스럽게 또 주제넘게 또 나설라고 그래서 하느냐. 나서지 마라 이랬습니다. 국민 여러분, 화성 시민 여러분, 이 문재인 정권의 이러한 대북 짝사랑과 이 대북 굴종적 자세는 한반도의 평화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몰고 올 수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 저 장기표가 말씀드렸는데 이 문재인 정권은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은 놔두고 진전시키는 것이 아니라 너무너무 대북 짝사랑하고 굴종적인 자세를 취함으로써 오히려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정권입니다. 저는 앞으로요 정말로 4.15 총선도 있긴 하지만 그러나 이 총선이 무의미할 정도로 전쟁 상태로 나아갈 가능성이 굉장히 있습니다. 이것을 막기 위해서는 말하자면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을 준비하라고. 정말로 이 말이 오늘 이 시대에 딱 맞는 말입니다. 우리가 북한이 도발하면 침공하면 단호히 그 침공을 격퇴시킬 뿐만 아니라 엄청난 보복까지 가하겠다는 그런 자세를 가질 때만이 저는 전쟁을 막을 수가 있고 평화로 진전되어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도 이번 4.15 총선에서 바로 그러한 세력이 집권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러한 생각은 화성시민만이 아니라 전 국민이 꼭 가지시게 되기를 바라고 오늘 이 말씀들이 동영상을 통해서 전 국민에게 전달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자 한 분하고 그리고 저자가 늘 많은 사상적 영향을 받았다고 하는 장기표 선생님 두 분을 모시고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자, 토크는 이 정도 수준에서 마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두 분 감사합니다. 한 번 더 하시죠. 위원장님. 한 번 더 하십시오. 같이. 너무 오래 기다리셔서 제가 죄송해요 지금.